몰드 엔지니어 그 템플레이트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템플레이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요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 요 템플레이트 7zip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파일 사이즈가 얼마 안 크니까 금방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모두 표시해서, 아이고 이게 또 뭐 어디 자꾸 복사가 되니까, 여기 복사가 됐네요. 그냥 얘는 이미 있으니까 지우고, 자 요렇게 해서 템플레이트를 다운받고, 템플레이트를 다운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몰드 엔지니어의 빈에 들어가면 여기 요 템플레이트죠. 그래서 여기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요 템플레이트를, 기존 템플레이트를 지우고, 이건 뭐 지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해보죠. 요 기존 템플레이트를 그냥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해주면 템플레이트가 업데이트가 됐죠. 템플레이트가 이제 주로 현재 A 플레이트를 많이 보강을 했고, 딴 것도 이제 이름 때문에 조금 바꾸기도 했는데, 그럼 한번 요 템플레이트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우선 여기 이제 몰드 엔지니어를 띄워서 지금 A 플레이트가 주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A 플레이트를 이렇게 띄워 보면 여기 이렇게 A 플레이트 베이스가 있고, 필렛이 있고, 그다음 베이스에 인터로킹이 있고, 사이드월이 있고, 사이드월에 코어 타입이 있고, 사이드월에 코어 타입에 인터로킹이 있고, 사이드월에 인터로킹이 있죠.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는 요 필렛 얘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더 보강이 됐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상원판을 이제 강도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상원판 사이즈 결정하는 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주로 많이 나오는 요인이 주로 이제 언더컷, 특히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거, 공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지금 여기서 검토한 것처럼 이제 측벽이 좀 이제 높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사이즈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금형에서 이 상원판 사이즈는 이제 주로 XY 사이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이즈죠. 이 상원판 사이즈에 의해서 장착할 수 있는 사출기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상원판 XY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는 뭐 이제 사출 성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제품이 작으면 사출기도 이제 작은데 올려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요 A 플레이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A 플레이트는 좀 보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선 요 A 플레이트 베이스 필렛은 지난번하고 같죠. 지난번하고 같이 이제 이건데, 요거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500, 400 측벽 높이만 한 150으로 바꿔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이고, 이게 지난번 게 그대로 있구나. 뭐 요거를 오늘은 그냥 1번이라 그러죠. 1번이라고 저장을 하고 간단하게 뭐 이제 해석을 이제 먼저 하면, 간단하게 하면 뭐 이거는 메쉬는 밑에 가서 봐갖고 요게 나왔으니까 됐고, 뭐 메쉬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 파일, 그 솔버 인풋 파일 라이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좀 걸리는데 됐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요 필렛 R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요 캘큘릭스로 그 CGX로 띄워보면 올 해주면 여기서 이제 0.278 정도 그 변형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하고 A 플레이트 베이스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같은 건데 코나알이 없는 거죠. 500, 400 얘만 150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죠 지금. 그래서 요거 저장을 그냥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메쉬 만들고, 다음에 확인하면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얘를 띄워 봐도 되죠. 띄워 보면 이제 코너에 R이 없기 때문에 메쉬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메쉬 숫자도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산 속도가 이제 훨씬 빨라지고, 다음에 또 이 곡면, 이렇게 오목한 곡면이 사실은 그 메쉬를 만들면서 에러를 많이 유발하는 곳인데, 그 곡면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메쉬에서도 이제 에러가 거의 안 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해석 결과가 그 코나알이 있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솔버 인풋 파일을 쓰고, 솔버 인풋 파일이 이제 금방 써지죠. 얘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면, 해석을 수행해 보면 해석도 금방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CGX로 띄워보면 이제 변이가 아까 0.278이었죠. 0.278이고 지금은 0.28 나왔죠. 278, 28이니까 2미크론 차이 난 거죠. 맥시멈 값이 2미크론 차이 난 건데, 뭐 아까 0.278이었는데 1번이었죠. 열기 해서 유틸리티에서 보면 0.278이니까 0.278하고 0.28로 나왔으니까 2미크론 차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코나알이 있거나 없거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코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해석에서. 근데 물론 이제 코날이 굉장히 크거나 뭐 이런 코나에 뭐 한 그 100알 정도가 잡힌다든지 이쪽 밑에도 뭐 한 30알 40알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빼고 그냥 일반적인, 지금 여기도 20알이고 10알이고 그런데 뭐 요 정도 알 갖고는 차이가 뭐 거의 안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해석할 때는 이제 코나알이 없으면 더 이제 그 해석 결과가 그 변이 같은 게 더 큰 값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제 안전율 면에서는 오히려 요런 오목한 알은 없는 게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 거 요 A 플레이트 베이스 인터락은 이렇게 인터로킹을 해준 건데, 여기서 요게 다 해놨더니 지금 아까 요거를 150을 해주고 150을 뭐 똑같이 해줬죠. 그럼 아까 한 0.28 뭐 0.278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 X방향, 이 방향이겠죠. 인터럭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방향은 요거네요. 요거 여기 아마 갖다가 대보면 여기가 이제 Y0고 요쪽이 Y200이니까 요 길이가 200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X방향 인터럭 길이고, 지금 Y방향은 여기가 0고 그 다음에 이쪽이 300이니까 얘가 이제 Y방향 인터럭 길이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 그래서 요게 이제 300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들이 100mm 100mm 잡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300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 정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만큼 가운데만 200mm 잡았고 여기는 200mm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럭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인터럭 폭하고 그 다음에 높이하고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이제 XY 틈새는 여기죠. 요 틈새 얘기하는 거죠. 평면도상에서 여기가 X200이고 여기가 X210이니까 요 틈새가 10mm,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Z165고 여기가 Z170이니까 Z 방향으로 5m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럭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어플라이 아까 했고, 그래서 이제 저장을 요번에는 3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해석을 진행해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먼저 번에 나온 결과처럼 0.28 정도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면 그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인터로킹을 그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변형이 그 보완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 상원판도 있지만 인터로킹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쉬에서도 이게 잘못된 그 사면체가 없다 하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가면 또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솔리드가 3개면 요게 이제 세 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쉬는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요렇게 인터로킹까지 메쉬가 다 됐죠. 메쉬가 됐으면 이제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을 해주고, 이게 이제 해석이 그 컨택 조건이 들어가죠. 여기 이 컨택 조건이 이 빗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컨택 조건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 그랬죠. 이게 사실은 선형 조건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컨택에서 좀 파라메타를 잘 조정을 해서 아웃풋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게 해놨으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해석 실행을 하면 뭐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워낙 모델링을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많이는 안 걸리죠. 그래서 이제 띄워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한 300 되는 걸 이렇게 줄여놨더니 200으로 줄여놨더니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그 100분의 894면 거의 0.1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죠. 여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요 밑에부터 요 위에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중간에가, 이거는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얘 갖고는 이제 조금 보는 게 좀 미진하니까 얘는 이제 요 VTK로 내보내 갖고 그래 갖고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져서 얘를 이제 띄워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얘에서 일단 변이로 해주고, 변이해서 얘를 한 100배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좀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얘를 지금 요쪽이 이제 제일 좀 심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단면을 하나 끊지요. 단면을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 얘를 인버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 변형이 최대된 데서 보고 싶으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와야 되겠죠. 요 정도 와갖고 플레인을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감췄으면 그 엣지를 보이게 하고, 여기서 변이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뭐 여기 하고, 다음에 이제 밑에 쪽 해야 되겠죠. 밑에 쪽 하고, 다음에 중간을 요 정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요 정도 해갖고
보면 여기서 일단은 그 y가 한 100분의 5mm, 그 다음에 최대가 한 100분의 8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그 가면서 한 100분의 4, 5, 100분의 4 정도 되나요? 100분의 4 정도 이렇게 더 변형이 됐다는 건데,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쪽에 비하면 좀 많죠. 이쪽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쪽은 뭐 요 정도가 제일 많을 텐데, 이쪽은 뭐 여기는 거의 문제가 없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뭐 거의 뭐 그 무리가 없죠. 무리가 없는데 이쪽은 좀 이제 심하니까 요 인터로킹을 좀 이제 길게 해줘야지 그 맞겠네요. 그래서 요걸 한 그 이쪽처럼 한 뭐 최대가 한 100분의 그 뭐 6,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제어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얘를 인터로킹이 이제 200mm로 바꿔서 이렇게 됐으니까 인터로킹을 얘를 한 300까지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로킹이 안 된 그 간격이 한 100mm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튼튼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인터로킹이 됐다고 봐도 될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00mm 되니까 그 100mm 정도만 뒤에 받치는 게 없는 상태로 그렇게 있어야 이제 그 금형에서 변형이 어느 정도 그 좋은 품질로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뭐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저장을 그 3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4번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다시 메쉬를 만들고, 그러고 뭐 보면 바로 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 간격, 여기 요 간격이 이제 거의 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 하고, 라이팅,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사실은 해석적으로는 어려운 해석인데, 이 워낙 이제 단순화 시키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세팅을 만져 갖고 최대한 이제 그 빨리 해석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뭐 상당히 빨리 되죠. 상당히 빨리 돼 갖고 컨택이 있는 해석이 뭐 한 1, 2분 안에 끝나니까 굉장히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한 300까지 연장을 시키면 얘가 이제 거의 뭐 이쪽이나 비슷한 그런 변형을 나타내죠. 얘를 뭐 한번 요 VTK로 한번 보죠. 그래서 VTK가 요 폴더에 나왔을 텐데, 보면 변형을 보고, 이때 이제 그 봐야 될 게
이쪽에서 그냥 이쪽에서 봐도 얘는 여기가 제일 심할 테니까 얘를 한 100배 정도 보면,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요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으면 요렇게 가운데가 배가 부른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제 배가 부른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는 뭐 y가 100분의 1, 3 정도겠고,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100분의 5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100분의 5구, 뭐 5구, 요 밑에가 조금 더 큰가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왜 봤냐 하면, 얘가 이렇게 변형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측벽이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안 되고 뭘로, 어떤 도형으로 그리면 좋을까요? 아이고, 여기 이제 없나? 이쪽에는 없고 그냥 이 연필로 그려야 되겠네요. 연필로 이제 그려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배가 불렀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배가 부르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배가 부르면 문제가 나중에 이 부위가 이만큼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제품 두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측은 여기서 뭐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 그러면 상측이 이제 이렇게 그 배가 불렀으니까 제품 두께가 이대로 나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원래 면에서 여기서 이제 요 배불른 요 양을 이제 최대는 거의 0.1mm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이 다른 요인에 의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양이 100분의 5mm 이하면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거는 뭐 요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기준은 뭐, 아이고, 저 기준은 이제 충분히 그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제품 크기에 대해서도 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한 100분의 5mm, 그때 이제 100분의 5mm다 그러면 지금 요 제품 T가 뭐 한 뭐 2.5T 뭐 그 정도 나올 때죠. 보통은 제품 T가 한 2.5mm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배불른 형상이 이 100분의 5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 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
그 사출 제품은 이 두께 방향으로 수축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 이제 성형 해석 같은 걸 이제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두께 방향 수축은 보통 이제 이 100분의 5mm보다 훨씬 크지요. 거의 뭐 0.1mm 가까이, 이 제품 T가 2.5T 정도 되면은 그 이쪽 두께 방향 수축은 거의 0.1mm 가까이 되는 게 보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충분히 그 두께 방향으로 수축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중을 받아서 변형이 돼 있으면 이제 나중에 점점 굳으면서 얘가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녹아있던 수지들이 그 압력 하중이 떨어지면서 전부 주변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100분의 5mm 정도면 측벽에서 요 배불른 형상은 요 정도 기준을 갖고 가면 강도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물론 뭐 회사마다 그건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여기가 위에는 뭐 여기서 딱 잡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100분의 5mm 이렇게 간 거는 사실은 요게 조금 얇아 보이긴 하죠. 얇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제 측벽이 150mm인데 이제 얘가 한 50T밖에 안 되니까 요 양은 요 두께를 좀 키우면 요 양도 좀 그 줄기도 줄겠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2단 금형이 아니고 뭐 하트러너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또 보강판도 있고 뭐 매니폴드 판은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뭐 보강판에서 이제 또 웬만큼 볼트를 많이 채운다 그러면 그 볼트에서 이제 마찰 접합이 되니까 이 변형에서 조금 상쇄도 시켜주죠. 이제 보강판이 보통 40T니까 40T 정도는 그것도 변형 방지 효과도 있으니까 뭐 50T 요 정도만 남겨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깊이 파면, 가공을 이렇게 깊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변형 때문에 바닥이 이제 너무 이제 50T로 얇으면 좀 위험하죠.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되면은 참 손 쓸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은 한 25mm 정도 더 키워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어디요? 바닥 두께가 50이니까 여기서 75로 이렇게 바꿔서 이 정도 해주면, 이게 사실은 제품이 굉장히 큰 거죠. 제품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400이니까 그러면 그 X 800이고 Y가 600이고 높이가 150이란 얘기죠. 굉장히 큰 금형이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일단 한번 4번까지 했으니까 5번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끊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 시간도 나오는데, 이 모델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 메쉬 사이즈도 뭐 단순화를 해도 오차가 없도록 뭐 그 정도 범위에서 지금
최대한 조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컨택 해석은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굉장히 어려운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끝나죠. 뭐 하여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요번에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요 점에서 이제 많이 낮은 것 같은데, 한번 얘도 그 파라 비유에서 보기 위해서 VTK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여기 다시 폴더에서 이렇게 보면 요번에는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죠. 그래서 변이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대가 요 밑에가 조금 더 크니까 이쪽으로 하고, 코너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면 뭐 이제 요게 100분의 5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이쪽 방향도 상당히 좀 아까 얼마 안 줄었나요? 아까 100분의 5에서 25mm 키웠을 때 100분의 4, 뭐 100분의 1밖에 안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향이 한 25mm 키워도 한 20% 정도, 변형으로 20% 정도 좋아졌죠. 근데 뭐 하여튼 그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자체는 뭐 아까 설명한 그 100분의 5mm 기준 안에는 충분히 들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래갖고 뭐 이제 이 그 상온판에 대한 기본적인, 얘는 이제 그 상온판 기본적인 인터로킹에 대해서 그 지금 템플레이트가 추가가 됐죠.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있는 거는 추후에 설명하기로 하죠.